봅시다. 전교에 승현이 하는 거. 자, 이 문제는 혹시 여러분 기술 교과서에 그 사행정 엔진 기관 구조도 나오는 거 봤어요? 기술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타고 다니는 그 기름 넣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구조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행정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저기 오토바이라는 탈 것도 있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행정 기관이죠. 그래서 그게 아마 기술과정 교과서에 나올 텐데 그렇지 않나요? 나오죠. 배운 적 있죠? 네? 배운 적 없나?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사행정 기관이 아마 그 기술과정 교과서에 나오는 그놈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약간 물리학적, 약간 화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행정 기관 구조도가 거기 그림으로 나오는데 그 그림은 기술과정 교과서에서 배운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일부분만 떼가지고 어떤 압축 과정에서 압력에 대한 내용을 좀 논술을 해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여기 요 기체 분자 되겠습니다. 기체 분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한 건 이 녀석의 속도 벡터라고 생각합시다. 속도 벡터. 그래서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는데, 자,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은 보시다시피 정렬돼 있어요, 제각각이에요. 자, 기체 분자의 움직임은 정렬돼 있어요, 제각각이에요. 당연히 제각각이죠. 자, 첫 번째 1. 그래서 저렇게 움직임이 제각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정돈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질서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질서합니다. 기체 분자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무질서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체 분자가 움직이다가 그릇의 벽면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기체 분자가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아이, 봐라, 뭐해? 자, 기체 분자가 움직이다가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기체 분자가 결국엔 움직이다가 결국엔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움직이다가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움직이다가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바로 그릇의 벽면에 도달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벽면에 도달한 다음 그 다음 뭐 하겠어요? 현철아 뭐 하겠어요? 여기 도달한 다음에 튕기기 전에. 부딪혀요. 튕기기 전에 반드시 어떤 현상이 먼저 있어야 돼? 부딪혀서 부딪힌다. 아, 좋아요. 부딪힌다. 부딪힌다는 한자말로 충돌. 충돌하면서 그 기체 분자는 벽에 뭘 전달하나요? 운동 에너지. 바로 충격을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벽이 있을 거고, 자, 여기 이제 기체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입사하고 반사할 텐데,
그 덕에 여기다가 뭘 가한다? 충격을 가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이때 3, 2 요거에서 나타나는 그 충격력을 벽면의 단면적 충격력을 벽면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뭐라고 하죠? 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압력을 이렇게 기체 충돌 시에 벽에 전달된 충격력을 그 벽의 단면적으로 나눈 걸 압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압력을 정의해라가 아니라 부피를 줄였어요. 저런 식으로 기체를 압축시켜서 그림에서처럼 피스톤을 위에서 눌러가지고는 기체의 부피를 줄였어요. 그럼 아시다시피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압력이 증가하죠. 왜 그래요?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어디에요?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 그렇지. 아니 하나 보죠. 하나. 이게 뒷면이 재밌어. 이게 뭐예요? 이게? 좋고요. 이게 조커라고요? 네, 이게 조커. 그럼 딴 거는? 근데 이게 무슨 문양이 있어요? 그냥 상표예요? 상표요. 신기한데요. 근데 왜 이렇게 펼쳐 놓는 거예요? 딜로 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건 다 썼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갔지? 여기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근데 이때 압축을 통해 압축을 통해서 기체의 부피를 감소시키면 기체 분자가 어느 벽면에 충돌 후 다음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증가하겠어요? 단축되겠어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네.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알겠어요? 이해했습니까? 네. 자, 뭔 말이냐면 자, 잘 봐요. 자, 봅시다.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요. 자, 저 그림 아시겠어요? 자, 뭐냐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큰 부피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은 작은 부피 조건을 얘기한다는 거 알겠죠? 여기가 이제 이것도 벽이고 이것도 반대쪽 벽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때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기체 이동 거리는 이 이동 거리하고 이 이동 거리하고 지금 같아요, 달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이렇게 그려놓은 이 기체 이동 거리하고요, 요렇게 그려놓은 기체 이동 거리 같아요, 달라요? 같죠? 내가 지금 똑같이 12칸, 12칸 그려놨거든요. 6칸, 6칸,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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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 알겠어요? 그럼 잘 봐. 기체의 부피가 클수록 기체가 동일하게 비행을 해도 몇 번만 충돌하게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충돌하게 되죠. 근데 이게 부피가 작아버리면 동일한 거리를 이동해도 충돌을 더 많이 해요, 충돌을 조금 해요? 충돌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동일 거리를 이동하는데 충돌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는 충돌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단축됐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현준아 이해했어요? 만수라 알겠죠? 승윤이 알겠어요? 그렇지. 태춘이 졸리죠? 그래요. 태춘이 왜 지금 안 자요? 아, 초콜릿 무서운 초콜릿이에요? 악마의 초콜릿? 누가 준 거예요? 악마가 줬겠네 그러면?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다. 난 맛있던데. 아, 그래요? 좋네요. 어차피 이따 공부하고 갈 거 아니에요? 아, 집에 가는 거예요? 자, 저 썼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시간 동안 기체 분자가 벽에 충돌하는, 벽에 전달하는 충격력과 압력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하게 된다는 뜻이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충격력이 커질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충격이 커질수록 압력이 더 커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했죠? 또 은지도 알겠어요? 민수 알겠죠? 그래. 좋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기체의 부피를 줄이게 되면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러분 잘 봐요. 이때 내가 이 그림에서 봐봐. 여기하고요, 여기에 요 화살표 크기를 내가 어떻게 그렸어요? 화살표의 크기를? 매우 비슷하게 그렸죠? 뭐 손으로 그린 거니까 뭐 정확하게 같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같아 보이게 내가 그렸거든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온도가 그렇죠. 승현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래요? 대단해요. 알겠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사탕도 먹으려고 하니까 되게 딜레마네요. 그죠? 마스크에 딜레마. 이제 여러분 마스크를 꼈는데 사탕을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스크를 뚫으십니다. 마스크를 뚫어요? 뚫어. 그럼 마스크를 뚫으면 마스크를 못 쓰잖아요. 아 그래도 계속 꽂고 다니는데요. 네, 아 맞아요. 계속 꽂고 있다니 뭘 꽂아요? 그냥 마스크 그냥 저거를 그냥 막아버린 거죠.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요? 아니면은 깨사서 막대본 아니 막대까지 입에 넣어버리면 돼요. 막대가 입에 넣어요?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그래요? 네 이렇게 넣었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다 먹으면 이제 막대 빼내고. 진짜로요? 대단하다. 쪼개만. 대단하다. 아니 다 배우고 좋습니다. 계속 바꿔줘야 돼. 자,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에잇. 자, 그래서 5. 자, 5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5가 이겁니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5. 자, 그런데 지금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같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RMS 스피드라고 하는 게 있었죠. 기억나요? 그럼 RMS 스피드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나요? RMS 스피드가 뭐예요? 분자의 평균 속력 중 하나였죠. 그래서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루트 민 스퀘어 기억나요?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라고 해서 근평균 제곱 속력이라고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그게 값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바로 3RT over M 루트 이렇게 표현됐었죠? 기억나요? 이러면서 M이 뭐였어요? M이 뭐였어요? 몰질량이었고요. T는요? 온도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평균 속력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등온 조건이라고 했어요? 등온 아니라고 그랬어요? 온도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라고 했죠?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니까 기체가 유지가 되면 요 두 항이 같으니까 평균 속력도 같아요. 그래서 평균 속력이 같기 때문에 여기 그려진 화살표, 여기 그려진 화살표 거의 비슷하게 그리려고 한 거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부피를 줄인다 하더라도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변해요? 그건 안 변해요? 그건 안 변하는 조건을 가정하고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되겠습니까? 그러면 6 이와 같은 현상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네, 써주면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유나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민서! 지금 이게 무슨 법칙? 민서 지금 멍 때렸죠? 아니에요? 무슨 법칙이에요?
또윤아,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민수형이 아닌데요. 아, 민수요? 만수로 가요? 자, 만수리 무슨 법칙이에요? 어? 만수리 무슨 법칙이에요? 와 대단. 지금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기체의 부피를 줄였더니 압력이 증가했잖아요. 잠깐만.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고요. 아보가드로. 유나 뭐라고요? 바로 보일 법칙이요. 아 진짜 보일 법칙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보일 법칙을 저렇게 기체 분자 운동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일 법칙만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P1, V1하고 P2, V2가 같죠? 어떤 조건에서? 몰수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기억나요? 자, 지금 이것만으로는 그릇이 닫혀 있기 때문에 기체 몰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기체 몰수 일정하죠? 그리고 등온이라고 했으니까 몰수하고 온도 일정할 때 압력하고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수식 전개를 막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P 보이는 NRT라는 그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그 동신이니까 과학고 기출 문제죠. 과학고 기출, 예? 네, 동신하고 대전에 있는 건데 과학고 기출 문제긴 하지만 영재고 입시 문제로도 충분히 손색이 없어요. 알겠죠? 이런 거 충분히 물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술을 하면 됩니다. 유나 알겠죠? 알겠죠? 내가 봤을 때는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야. 되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행정 기간의 연소인 휘발유 성분 하나인 데케인 폭발 과정에서 연소 화학 반응식만을 설명하시오. 자, 설명하시오. 실린더 내부 기체. 자, 설명하시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번 해볼 수 있겠어요? 자,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됐어요. 없잖아. 이분의 상식이 앞으로 10점을 본다. 자, 쓰시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화합물이 나타나는데 얘 이름을 데케인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이 휘발유의 주 성분 되겠습니다. 휘발유의 주 성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휘발유의 상태가 무슨 상태일까요? 기체, 액체 어떤 상태일까요? 액체요. 기체, 액체 어떤 상태일까요? 액체요. 기체. 고체. 그렇게 막 하지 말고요. 하지 마. 지금 아무거나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거죠? 아니요. 어? 아 진짜 액체입니다, 액체. 아 현춘 진짜 현춘. 액체입니다. X때 분사되어서 자 중에 섞여 있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주유소에서 가서 주유하는 휘발유 휘발유 이것만 보면 기체예요, 액체예요? 액체잖아요. 알겠죠? 그래 사실 여기에 지금 엔진에 주입할 때는 얘는 거의 액체 상태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주유소에서 그 뭐냐면 액체 상태로 파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묘한 거는 저 엔진의 상태예요. 엔진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3,800도. 진짜로요. 예? 아니요. 네, 3,800도는 조금 높고요. 3,000도? 2,000도씨 정도까지 올라가요. 2,000도씨. 그래서 이게 그 엔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등온이라고는 했지만 그 등온이 그냥 등온이 아니라 2,000도씨가 넘어요. 굉장히 고온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료통 상태에서는 휘발유가 액체겠지만 걔가 산소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분무 형태로 엔진으로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뭐가 돼버리겠어요? 훌떡 기화가 돼버리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상태에서는 액체가 맞지만 엔진 상태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금세 그 뭐냐면 기화가 돼버릴 거긴 해요. 이제 근데 기화가 되는 건 나중 얘기긴 하지만 뭐 여하튼 이렇게 연소가 된다고 하는데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게 연소예요? 연소는 산소와 반응 하는 걸 우리가 연소라고 하죠. 그래서 산소랑 더해졌어요. 그리고 나면 이 데케인에 있는 탄소는 이산화탄소, 수소는 H2가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화학양론 계수를 어떻게 맞춰야 되겠어요? 탄소 앞에 이산화탄소는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10개요. 10개. H2는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11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수소가 몇 개 있으니까요? 22개가 있으니까 그 22개를 2로 나눈 H2O만큼 11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때 산소는 몇 개 남아요? 산소가 여기서 20개, 21개, 한 31개가 되니까 얘를 2분의 3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맞죠? 자, 그럼 이때 H2O, 산소의 상태는 뭡니까? 사실 뭐 엔진이건 아니건 기체일 거고요. 이산화탄소 상태는 뭐예요? 기체죠. 그런데 이때 H2의 상태가 뭡니까? H2의 상태가 기체라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 엔진 온도가 몇 도라고요? 2000도가 넘는다고 했어요. 엄청 고온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H2의 즉각적 상태는 수증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저 연소 방정식을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렇게 만성한 것은 아까 누구 연소 반응식이랑 사실 거의 같아요. 아까 양초불 연소하는 거랑 거의 같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원리로 저렇게 연소 반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3번이 문제예요. 3번. 자, 여러분 3번 풀 수 있겠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3번에 있습니다. 자, 3번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액체였던 애가 지금 기체가 됐고 그리고 다른 그 산소는 원래 부피보다 저기 있는 부피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액체였던 애가 기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부피가 커져야 하는데 근데 부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현추진과 얘기하는 말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네. 늘었는데요. 자, 어서 쓰세요. 자, 빨리 마무리하세요. 아니, 태춘. 뭘 낙서를 하고 있어요? 어? 먹는 거에 장난치면 안 되지. 나쁜 놈아. 비닐 먹어요. 자, 봅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연소가 되면 엔진 내부 압력은 크게 증가하죠. 그 이유를 써보라는 건데요. 첫 번째 1. 극심한 온도 증가입니다. 첫 번째. 안에 온도 몇 도라 그랬어요? 2000도씨 넘는다고 했죠. 왜 2000도씨에 도달해 있겠어요? 휘발유가 타니까요. 웃으면 되겠어요? 휘발유가 타니까 이건 주어진 이 반응은 엄청난 발열이에요. 그래서 엔탈피로 표현을 하면 아주 크기가 큰 음수가 되면서 엄청난 발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그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한참 운행을 한 다음에 자동차 그 위판 만져보면 그걸 보닛이라고 하는데 만지면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뜨끈뜨끈해지죠? 그리고 손이 달라붙고. 그 안에 그 엔진은 실제로 엄청나게 더 뜨거운 상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뜨거워질수록 당연히 온도가 증가하니까 압력과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반응 자체가 온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소가 진행될수록 기체 분자의 전체 개수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2분의 31이니까 15개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분자라고 하는 기체가 15개 정도인데 반응이 진행이 되면 기체 분자가 20개가 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소 기체 분자가 15개였다가 그게 반응이 되면 기체 분자가 20개가 넘어서기 때문에 반응을 하면 할수록 기체 분자 개수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분자 개수가 많아지니 압력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즉 산소 분자 15개, 15.5개가 없어지면 이산화탄소 H2가 기체로 총해서 21개의 분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체 분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많아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내부의 압력은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체 그 엔진 내부의 압력이 너무너무 커져 버리면 엔진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행정 기간 중에 어떤 그 과정도 있어요. 배기 과정도 있죠. 만들어진 연소 생성물을 바깥쪽으로 빼내는 배기 과정도 있는 게 계속 많아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계속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네. 그래서 계속 쟤는 소규모의 폭발이 그 엔진 내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펑펑펑펑 하고 있는 거예요. 엔진이 과열되면 터질 수도 있죠. 예, 그 사행정보다 더 빠르게 폭발이 진행이 되면 배기가 제대로 안 돼서 폭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자기는 누가 다치고 죽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블랙 코미디. 재밌지 않아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블랙 코미디요. 불 뭐요? 블랙 코미디. 아, 그런 걸 블랙 코미디라고 한다고? 그런 거는 헛소리라고 해요. 진짜로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가 있어요.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를 자기가 하나도 모르네요. 네, 맞아요. 네, 모르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블랙 코미디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블랙 코미디는.
블랙 코미디에는 풍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유튜버 풍자 말고요. 자, 저거. 자, 봅시다. 자, 다 쓰였습니까? 유나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연소가 될수록 뭐가 자꾸 나온다? 자, 극심한 온도 증가는 뭐라고? 계속 열이 생성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기체의 전체 몰수가 계속 많아진다. 이렇게 논술을 하시면 됩니다.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3. 자동차 엔진과 심장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술해 보래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엔진은요. 자동차 엔진은 터지는데 엔진은 계속 하다 보면 발열 반응이지만 심장은 발열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네. 엔진은 휘발유를 써야지만 심장은 음식을 씁니다. 음식을 쓰지 않잖아요. 음식을 씁니다. 에너지를 전장물을 쓰잖아요.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네. 심장은 피로 이동시키지만 엔진은 자동차를 움직이시킵니다.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네. 심장은 터지지 않아요. 그리고요. 네. 심장은 죽을 수 있지만 엔진은 죽지 않습니다. 엔진은 진짜 엔진이 서인 것도 죽는 거죠. 뭐. 죽은 거죠. 글자 단위. 자, 봅시다. 3번. 자, 다 썼어요? 칠판 지웁니다. 칠판 지울게요. 지운다이. 지울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 심장 엔진. 그래서 자, 누구하고 누구의 공통점 차이점을 물었냐면요. 바로 엔진하고 하트. 자, 심장하고 엔진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심장과 엔진의 공통점이요.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유나야. 자동차 엔진하고 생명의 심장하고 공통점. 크게. 압력차. 압력차. 좋네요. 좋네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 좋아요. 좋아요. 자, 첫 번째는 압력 차이에 의한 물질 및 에너지 이동이겠네요. 좋네요. 자, 또 그러니까 심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박동이라고 해서 심장이 피를 확 움켜쥐죠. 그때 이제 고압 조건이 걸릴 테니까 그 덕에 심장 안에 있는 피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피스톤 안에서도 압축 과정이 있고 그 덕에 운동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자동차 크랭크 축을 돌릴 수 있죠. 좋아요. 다시 뭐라고요? 두 번째.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된다. 뭐 좋아요. 그것도 좋네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된다? 에너지원이 있어야 된다. 에너지원이 뭐 좋네요. 좋네요. 바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바로 자동차 엔진은 구동되려고 하려면 에너지원인 휘발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구동이 되려면 그게 살아있어야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생명체가 살아있으려면 당연히 밥 먹어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그것도 좋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공통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좋네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글자 수가 같아요. 확률로 표현했을 때 글자 수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순환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자, 어떤 주기를 두고 반복하는 걸 순환이라고 하죠. 순환은 마지막이 다시 처음이 되는 걸 순환이라고 하죠. 심장에서도 순환 과정 알죠? 그 왜 뭐 팍팍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꿀룩 하는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은 젬병이어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생물 시간에 이게 심장 박동 그 뭐냐 미케니즘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때도 순환 과정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심장도 그렇고 자동차 엔진도 그렇고 처음이 다시 그러니까 마지막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환 과정으로 항상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엔진과 심장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열린 개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심장은 꽉 닫혀 있으니까 당연히 사방팔방 통로가 뚫려 있으니까 심장 안 뚫렸으면 심장 막히면 뒤져. 무슨 말 알겠어요? 큰일 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심장도 사방팔방 뚫려 있고 자동차 엔진도 뚫려 있어야 되죠. 그래야 휘발유, 산소 들어오고 연소 생성물 배출시키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열린 개라고 하죠. 자, 그럼 이때 차이점엔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역시나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있어요. 첫 번째 1. 자동차 엔진은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주어요.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학 에너지는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휘발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의 의미는 뭐겠어요? 차가 움직이는 거 알겠어요? 차가 움직이는 거 자체가 운동 에너지죠. 자, 그게 엔진의 역할이라면 사실 심장은 에너지의 전환이에요.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건 아니죠. 심장은 뭐냐면 에너지 전환이라기보다는 혈액, 산소,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를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이죠. 그래서 순환 자체에만 뭐냐면 목적이 있는 게 바로 심장이에요. 여기 화학 에너지 이게 뭐예요? 생물에서는 자동차에서 화학 에너지는 휘발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물에서 화학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ATP요. 무슨 말 알겠죠? ATP는 그러니까 ATP를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ATP는 거기 세포 안에서 세포 안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ATP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뭐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에너지니까 이제 이런 아니면 뭐 지방 뭐 아니면 단백질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세포에 전달을 하면 세포가 내부 미토콘드리아에서 걔를 ATP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만드는 거 맞죠? 맞죠? 아니, 내가 생물 진짜 잘 몰라가지고 여러 번 묻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생물은 이제 나보다 여러분들 잘 알아. 맞죠? 그 문제 틀렸네. 뭐 어떤 문제요? 그 문제. ATP. 그래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대단한데요?
난 모르는 건데. 유나는 맞췄어요? 생명 시간에 선생님 계셨는데 유나 맞췄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좋습니다. 그 시험 때 자연수가 안 나와요. 자 어쨌건 자 그다음 또 생각날 수 있는 건 뭐 이거네요. 자동차 엔진은 필요할 때만 부동할 수 있죠. 근데 엔진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움직여야죠. 뭐라고요? 이건 맞지. 생물쌤 네. 80년 살면 40년 이해 안 됐어요. 진짜예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완 주기랑 네. 해서 그거 주기가요. 네. 그거 둘이가 같잖아요. 0.8초가 주기인데 0.4초는 심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 이게 관성을 이용한다 이거죠? 관선이 이게 맞나? 그냥 주근한 다음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주근한 다음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주기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성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콱 누르면 피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콱 누르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부러 쓸데없는 에너지나 힘을 더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콱 하고 있다가 그 다음 혈류가 늘어질 때 다시 한번 콱 누른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가 주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심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장이 구동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을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0.4초간 심장이 아무 일도 안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휴지기를 갖도록 심장이 디자인돼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그런 말인 거지. 그게 진짜 죽어가지고 심장이 삐 있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삐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있는 거 이건 다른 거지. 뭔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표현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모르겠네요. 생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내 말의 뜻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죠? 네. 뭐 하여튼 오케이. 됐다. 자, 이거 말고도 더 있을 텐데요. 뭐 우선 내가 생각나는 건 이겁니다. 이거 외에도 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충분히 채워볼 수 있겠죠. 알겠죠? 됐다. 그 다음 4번 자율주행 자동차 찾았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찾았어요?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뭔지는 알죠? 네, 사람이 운전 안 하고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에 왜 안 좋대요?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지 않으면 사고의 우려가. 그러니까 아직 기술 발전이 안 됐다는 거죠? 기술 발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을 언급하라고 하는 거는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를 언급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술이 완벽하게 완성된 이후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아직 기술이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지 않아요. 뭐라는 거야? 기술이 완성돼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많죠. 예를 들면 운전할 때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전 안 하고 알아서 가면 운전할 때 휴식하고 좋잖아요. 자, 좋은 거는 상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좋은 거 상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나쁜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플라스틱 편해요, 나빠요? 편해요. 플라스틱 우리 문명에서 편하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나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좀 뭐예요? 플라스틱 나쁜 게 뭐예요? 썩는데 오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예, 바로 플라스틱은 원래
우리 자연계에 없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 다시 인간의 몸속에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은 완성돼 있지만 기술이 완성돼 있다 하더라도 좋은 점 나쁜 점은 항상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사람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고기가 뭐예요? 국어고기. 사람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고기. 돼지고기요. 사람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고기가 피라냐 고기. 첫 번째가 사람이고요. 사람이 사람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왜요? 그리고 사람이 범고래 고기를 먹으면 되게 안 좋아요. 진짜예요? 예. 기능이 비슷했어요. 왜일까요? 법적으로 걸려서 왜 사람은 사람 고기와 범고래 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자, 뭐냐면요. 사람과 범고래의 공통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사람과 범고래의 공통적 차이점은? 공통적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요. 공통점. 이제 뭔 말이야 이거? 자, 당연히 사람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사실 윤리적인 문제이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얘기해 보자고. 윤리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알겠어요? 네.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사람 먹으면 그 사람이야 미친놈이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문제를 윤리를 배제하고 얘기를 해보자고. 머리 구멍 뚫려요. 왜 사람이 사람이나 범고래 같은 걸 먹으면 안 되느냐? 이거 밟고 18이 우선 그 광우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죠. 사람이 사람을 먹게 되면 미쳐요. 그런 거 이제 우리가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곤란하겠지만 그거 말고의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의 문제가. 법적 처벌.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적 처분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윤리적인 문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바보야! 그래. 바보! 그래. 바보. 얘가 저보다 더요. 자, 그러면 왜 사람이 범고래를 먹으면 안 돼요? 사람과 닮아서요. 왜 사람은 범고래를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의 뇌가 닮아서요. 바로 사람과 범고래의 공통점 때문이에요. 사람과 범고래의 공통점 바로 우리 자연계의 큰 영향을 끼쳐요. 최고 포식자죠. 최고 포식자. 맞아요. 범고래 천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 천적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사람은 아무거나 먹죠. 아무거나. 네. 사람은 새도 먹고 뭐 물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식물도 먹고 다 먹잖아요. 사람은. 범고래도 다 먹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과 범고래 몸속에는 그 먹이 피라미드 아래 단계에서부터 축적된 플라스틱 등의 독소가 굉장히 축적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 몸속에는 굉장히 많은 독극물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냐면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폐수를 바다로 방류하죠. 그리고 플라스틱을 버리죠. 그럼 이걸 누가 먹겠어요? 물고기들이나 플랑크톤이 먹겠죠. 네. 그럼 물고기들과 플랑크톤 안에 미세하게 나쁜 케미컬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플랑크톤 수조마리를 먹은 물고기를 그 물고기를 우리가 1년에 100마리씩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버려놓은 그 나쁜 물질들을 인간이 먹이사슬 속에서 인간이 계속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범고래를 사람이 먹게 되면 범고래 고기 안에 뭐가 잔뜩 축적돼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시무시한 케미컬들이 범고래 살 속에 엄청 축적돼 있어요. 그럼 저희 형은 왜 그 축전된 그 독성 물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써요? 독을 뱉는다던가 침을 뱉는다던가. 그러니까요. 그런 기능이 몸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범고래 고기를 먹으면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알겠죠? 고래 우리 먹어요. 근데 별로 맛이 없대요. 애가 너무 근육질이어 가지고요. 고기가 엄청 딱딱해서 맛이 없대요. 맛도 없을 뿐더러. 예, 그리고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고래 고기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술이 완성돼도 어떤 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용. 나쁜 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 나쁜 점이 뭐겠냐고요. 좋아요. 좋아요. 해킹을 통해서 교란시킬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라고요? 다시요. 앙심을 누가 앙심을 일으켜요? 아니 자율주행이 그냥 갑자기 도로를 밖으로 그냥 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 좋은 점. 빅브라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빅브라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건 뭐죠? 빅브라더가 모든 현상을 관찰하는 그런 감시자가 생기는 예. 가능하죠. 방금 제 현준이가 얘기한 건 뭐냐면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데이터가 조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무지막지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들의 패턴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여의치 않게 특정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나 사생활이 기록되어 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누군가가 나타나겠죠. 그런 현상을 이제 빅브라더 현상이라고 최근에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서 관찰되고 그 다음에 활용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게 사실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그런 현상도 충분히 그거는 내가 생각 못했는데 좋은 얘기예요.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봐봐.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B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아래 제시 중 하나를 골라 연결지어 말하시오. 예를 들어서 거기 노동 어때요? 노동이라는 말이 왜 나올 거예요 여기? 예, 뭐냐면 운전기사가 싹 다 필요 없어지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뭘 잃겠어요? 직업을 잃게 되겠죠. 자, 큰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뭐라고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어느 집에 아빠가 실직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요? 곧 이제 다른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수리 기사를 자, 누군가가 직업을 잃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다른 직업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보통 짧게 걸립니까? 길게 걸립니까? 겁나게 길게 걸리는 그 사이에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 생명, 노동 이런 말 있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골라 제시어로 그 문제점을 논술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볼 땐 노동이 제일 편한 것 같고요. 자, 생명 같은 게 뭐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렇죠? 찾았어요? 개인정보 유출 찾았습니까? 자, 개인정보 유출 이거 아까 현준이가 얘기한 뭐겠어요? 빅브라더 문제겠죠? 무슨 말 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몇 마디 써보면 자율주행 기술의 문제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논술을 할 때는 기술 자체가 아직 개발이 안 됐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기술이 완성됐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에요. 자, 그럼 거기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오죠. 개인정보 유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빅브라더 프로블럼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노동. 이건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군가의 뭐예요? 실직을 유도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생명 이건 뭐겠어요? 로드킬. 생명 이건 뭐겠어요? 로드킬. 아니 로드킬이요. 아 생명 이건 뭐겠어요? 사고가 났을 때 음. 누가 누가 영웅. 누가 그 죄를 지었는지 어. 책임에 대한 책임의 결과. 자, 이건 그 조금 묘한 윤리학적 문제일 수 있는데 AI 혹은 프로그램 등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요렇게 승객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 차가 진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사고 차량이 있고요. 사고 차량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승객을 받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멈춰요. 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선택. 첫 번째 뭐 스탑 왜?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지진이야. 그냥 뭐끽 밟아 스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다음 이쪽에 차가 없다고 하면 중앙선을 넘을 수도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자, 하지만 모두 다 위험은 안고 있어요. 위험이 전혀 없는 선택은 없어요. 위험이 전혀 없는 선택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왜 없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 일이 왔을 때 뒤에서 오는 차량 받을 수도 있죠. 그다음 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뒤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여기에서 중앙선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차는 지나가겠지만 그 다음 차가 와서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건 위험이 없는 건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사고가 벌어지건 그건 누가 한 선택이에요? 인간이 한 선택이었잖아요. 인간이 한 선택이었는데 이걸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어떤 AI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나의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뚫어버린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뭐 다 죽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뒤를 위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누가 정답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그리고 저거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저거에 대한 논쟁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저게 어떤 것이 정답이냐 아니냐는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건 저것의 판단을 이제 더 이상 누가 하지 못하게 된다? 인간이 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자율주행 기술에서 생길 수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건 결판은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손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왜요 또? 골리앗 뒤에 다 왔는데요. 자, 그다음 골리앗 하다 나갔어. 그다음 뭐야? 좋아. 아니 형왜 좋아. 말을 안 해줘? 네, 조금만 쉽시다. 이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다음 환경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 이것만 마무리합시다. 환경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환경. 로드킬이요? 도로가 많이 생겨야 하는데 어. 이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도로가 많이 생겨야 돼요? 네. 왜요? 자율주행이 되면은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환경 파괴 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 전용 도로가 필요하죠. 자율주행 전용 도로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뭐 GPS 같은 것도 편하지만 최근 그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도로 자체에 위치 칩을 심어두는 거예요. 도로 자체에. 그래서 도로 자체에 위치 칩을 박아두고 자동차가 그걸 인식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도로 자체가 차를 제어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 교통 상황을 제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도로를 깔아야 되겠죠. 그럼 새로운 도로를 깔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존의 그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마지막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독점. 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러분 잘 봐요. 잘 봐.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 같은 대기업 있죠. 구글 같은 대기업은 어느 한 국가 정도가 구글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구글이 더 힘이 셉니까? 상대할 수 있어요. 구글이 훨씬 더 힘이 세죠. 상대할 수 있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북한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글 정도의 대기업이 돼버리면 이제 웬만한 한 국가 단위로는 구글이랑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이미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회사입니까? 전 지구의 회사가 돼버렸습니까? 지구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겨우 한두 개 국가로는 구글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행정부도 구글을 내 맘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미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 같은 데에 구글이 직접 참석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직접 국가안보회의 같은 데 참석을 해서 미국의 차후 외교정책, 국방정책 같은 것에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들은 지금도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저건 국가에서 자 보세요.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일. 첫 번째 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IT 기업이 이런 식의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IT 기업은 그 다음 뭐 할까요? 자, 그러면 저기서 IT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아는 어떤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겠어요? 네이버, 뭐 SK 이런 회사들이겠죠? SK텔레콤 이런 회사들이겠죠? 그런 회사들이 IT 기업 자율주행 그런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했어요. 그럼 그다음 그 기업들이 뭐 할까요? 그다음 뭐 할까요? 돈 벌어요. 바로 뭐냐면 독점 정책. 뭐 할까요? 자동차를 만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금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산다고 했는데 그게 그거죠.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자동차를 보게 되냐면 애플카를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글카가 나올 거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삼성카. 그 다음에 삼성카가 나온다고요. SK카가 나온다고요. 삼성이 할까 많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가 아니라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게 될 거라고요. 그럼 잘 봐요. 시리아. 원래 IT 기업은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없어요? 공장 없잖아요. IT 기업은 공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제조한다는 얘기가 뭐를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장. 공장까지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국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공장을 소유할 수도 있고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를 매입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그 다음 뭐 더 있을까요? 국가를 이제 만들어요. 정복합니다. 나라를. 그 다음 뭐 더 있을까요? 나라를 세웁니다. 보세요. 새로 나라를 세워요. 3. 자 보세요. 봐봐.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면 사고가 났어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사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는 IT 기업의 책임이 크죠. 잘 봐요.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 돼요? IT 회사 책임이죠.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 그 다음 수습해야 되죠. 수습하는 회사를 뭐라고 해요? 그걸 보험사라고 하잖아요. 보험사요. IT 보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IT 기업의 책임이 되니까 IT 기업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보험회사를 샀다. 이므로 보험사 등의 뭐를 소유할 수 있다? 금융사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와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생겼죠. IT 대기업이 금융사를 소유한 거. 그게 뭐예요? 삼성이요. IT 회사가 금융사 소유한 게 뭐예요? 그게 카카오뱅크요. 카카오뱅크는 이런 오프라인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 카카오뱅크가 오프라인 지점이 있어요? 그 카카오뱅크 가면은 네 카카오뱅크입니다 하면서 뭐 직원들이 인사하고 그런 데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없을걸요? 그게 뭐냐면 IT 기업이 금융사를 소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벤츠, 아우디 같은 자동차 회사와 그 다음에 국민은행, 외환은행 이런 거 말고 독일의 도이치방크, 홍콩의 HSBC 이런 걸 전부 소유한 초거대 대기업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라 아니에요. 그 사장이 내가 그러면 그런 대기업은 웬만한 국가가 제재할 수 있게 해서 제재하지 못하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그런 대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그 대기업이 좋은 일만 할까요? 무시무시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뭐만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굳이 인간에게 필요하냐? 굳이 인간에게 필요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왜 애플, 구글 같은 대기업,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왜 굳이 이걸 개발하느냐? 왜 AI를 개발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기술의 숨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에요? 따오시면 돼요. 안녕. 43분이라고요? 43분이라고? 아, 이런. 아니 뭐야? 10분 쉬고 7분 공부해요. 그럼 몇 분 남은 거예요? 근데 원래 정원쌤 그렇게 해요. 17분 남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 너무 남았는데? 사실 20분 쉬어야 돼요. 저희 총 쉬는 시간이 40분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쉬는 시간 보전해. 아, 중간에 안 쉬었죠?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하기는 그렇긴 하네요. 너무